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158페이지, 158페이지 한번 펼쳐 주십시오. 58페이지. 거기 등기의 종류 그래요. 그죠? 등기의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상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으며 효력, 내용,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죠? 기능에 따른 분류야. 두 번째. 그 성립요건주의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성립요건주의. 그 중요한 내용이야. 민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등기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들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그래요. 뭐라고요? 갑소유 부동산인데 갑은 을 그래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극히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성립요건주의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통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 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요. 자, 채권 행위를 했대요. 여기 채권 행위를 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는 갑의 수종을 떠나서 을 앞으로 넘어옵니까? 넘어오지 않습니까? 질문이야.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가보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죠? 하였을 때,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권리는 갑의 수종을 떠나서 을 앞으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끔찍도 하지 않아요. 안 넘어온다는 얘기야. 이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끔찍도 하지 않는데요. 그죠? 네, 어떤 이행 그래요. 어떤 이행입니까? 그랬더니, 판놈, 매도인, 갑식에는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 그래요. 그죠? 의무를 부담할 따름이지 소유권은 끔찍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산놈, 매수인, 을식에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으니까 대금 그래요. 뭐라고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될 숙제를 부담할 따름이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끔찍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양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니까 내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지. 만약 네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즉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어쨌거나 이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소유권이란 권리는 끔찍도 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 당사자는 할 수 없어서 이 채권 행위에 기초해서 무슨 행위를 합니까? 물권 행위를 한대요. 그죠? 물권 행위가 뭡니까? 그랬더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합의 그래요. 뭘까요? 합의를 하기에 이르게 됐다라는 걸 보고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의 차이점은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라면 이런 거야. 그죠?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갑씨가 나는 진짜 바빠서 너하고 같이 등기소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나의 임의 대리인 자격에 기초해서 대리 신청을 하라라고 위임장 그래요. 뭐라고요? 위임장 한 장을 작성해서 을한테 건네주는 행위는 이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색달라요. 그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그 위임장을 작성해서 건네주는 행위를 우리 법률학자들은 특히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또 갑은 을한테 을씨가 네가 등기소에 가면 혹시 등기 필증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필증, 권리증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등기관이 물어볼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갑씨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필증을 끄집어내서 을한테 건네주는 행위도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색다릅니다. 그죠? 그래요. 또 갑은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을씨가 네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관이 혹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래요. 뭐라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갑씨에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 통을 띄워서 을한테 건네주는 행위도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같아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지? 이런 것들을 싹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몽창 건네주는 행위 그래요. 그죠?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싹 건네주는 행위를 특히 뭐라 그럽니까? 물권 행위를 하였다. 물권적 합의를 했다.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 이 물권 질문이야. 물권 행위를 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권은 갑의 수령을 떠나서 을 앞으로 넘어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뭘 합니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이 되었다라고 우리 민법 몇 조?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186조. 즉, 이 채권행위 골백번 해봤자 의미 없어요. 물권행위 골천번 해봤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요. 즉,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야만 매수인 을씨기는 나는 스스로 소유자입니다라고 자처할 수도 있고 제3조도 제 소유자마저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보자. 매매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 법률행위야? 준법률행위야? 법률행위지. 매매계약, 법률행위야.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소유권이란 권리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야. 그죠? 다시 한번.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화는, 그죠? 변화는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수인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야만 매수인은 스스로 나는 소유자입니다라고 자처를 할 수도 있고 제3자도 얘 소유자마저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우리 민법 186조 행간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요 갑시기를 보고 우리 민법에서는 파는 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매도인 그래요. 매도자 그러지 말아요. 매도자, 놈자자를 우리 민법에서는 사용 안 해요. 사람 인자를 써요. 그죠? 네, 사람 인자를 씁니다. 매도인 그래. 그 다음에 을시기는 사는 놈 그러니까 매수인 그래요. 그죠? 얘 매도인, 매수인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이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그래요. 그죠? 마이너스. 을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플러스 그래요. 그죠? 자, 갑이 왜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뭐야? 등기 의무자야. 그죠? 등기 의무자야. 등기 의무자란 어떤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야. 그죠? 불리하게 되는 자. 여기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을 앞으로 격려되면 갑시기는 어쨌거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지네. 그죠? 매수인 을시기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 등기 의무자가 돼서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죠?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테고, 그죠? 개시가 될 테고, 개시가 돼서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매수인 을시기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민법 몇 조?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했다. 독일법을 쫓았다 그래서 독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등기의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대항요건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우리 책의 156페이지 그 3번에 돼 있네요. 그죠? 3번에 돼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종류서부터 한번 가보죠. 등기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배워 나가야 될 등기를 쭉 나열을 해 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배우면 될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등기를 기능 그래요. 뭐라고요? 기능 그래요. 펑션 그러죠. 기능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보면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라는 놈하고 권리의 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류야. 그죠? 이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됐어요? 그래요. 이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무슨 등기? 표시 등기 그래요. 그죠? 권리의 등기는 가불구 사항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가불구의 등기, 사항란의 등기 그래요. 그죠? 사항란의 등기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야. 여기 봐요. 우리 등기법 강론을 가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로마 숫자 1 그래갖고 표시 등기, 로마 숫자 2 그래갖고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표시 등기는 이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로 또 소제목으로 나눠져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류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거야.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등기는 우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기법은 몇 문제 출제가 돼요?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 등기까지 할애해야 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는 이 사실의 등기는 거의 보지 말아요. 봐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봐봤자 나오지도 않으니까 거의 체크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자, 중요한 등기는 어디에 다 소속이 돼 있냐면 권리 등기에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도 31회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권리 등기가 12문제 중에서 무려 몇 문제? 7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30회 때도 7문제, 29회 때는 무려 8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거짐 다 나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이 권리 등기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충분히 6개 이상은 맞힐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놓아놓고 작전을 짜야 돼. 그죠? 작전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무리 이쪽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알아놔야 돼. 그죠?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사실 등기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나요?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 사실 등기는 부동산의 외모,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외모, 부동산의 명찰에 관한 등기, 또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권리의 등기에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대표적인 등기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여기 봐요.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란 권리는 갑의 수용을 떠나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되는 변동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당연히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신청 의무 떴다 그러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래요. 뭐라고요?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장과 뭡니까?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과 등기부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 몇 월 이내? 1월 이내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대장 쪽에선 잘렸어요. 토지가. 이제 지적법 시간 기억납니까? 대장 쪽에선 잘렸는데 등기부 표제를 펼쳐봤더니 이쪽은 잘렸나요? 안 잘렸나요? 안 잘렸어요.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지. 일치시켜놔야 돼. 그죠? 됐어요? 니들도 빨리 이 토지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상을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요 1월 이내 토지 표시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됐고. 그런데 이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뭡니까? 이미 신청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이미 신청이 뭐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야. 그죠? 하고 싶은 놈 하고 말고 싶은 놈 말라는 얘기지. 즉 무슨 얘기냐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본인이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다 감수를 하면 좋다는 것이 우리 입법자들의 판단이야. 그죠? 권리의 등기에 관한 한 임의 신청의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쪽은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전부 다 살아 움직이고 꿈틀꿈틀 되는 그런 지문이야. 요 등기법상 신청 의무에 대해서는 30회 때까지도 물어봤어요. 그죠? 30회 때, 29회 때 물어봤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됐어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봐요. 그죠? 한 발짝만 더 가봐요. 등기법이 아니고 특별법이야. 뭐라고요? 특별법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법입니까? 그랬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요. 그죠? 흔히 특조법 그래요. 뭐라고요? 특조법 그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죠? 사실입니다. 왜 특조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일단 들어도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이때. 그죠? 근데 여기 봐요. 이건 모를 텐데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 자주 들어본 단어야. 그죠? 중간자가 생략이 된 등기야. 이러한 등기 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뭘 방지하고자? 투기 그래요. 뭐라고요? 투기를 방지하고자 특조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바로 요거야. 이 특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 물어봤어요. 3번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3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뭘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했더니 기산일 그래요. 뭐라고요? 기산일을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들어봐요.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등기 원인이 그 기산일이 언제가 되냐면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이야. 뭐라고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즉 정확하게 말하면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일단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함으로써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그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아니고 증여계약 같은 편무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될 테고 편무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요. 그죠? 됐어요? 일단 넘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야. 이게 이제 특조법상 신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3번씩 물어봤으니까 이건 하시라도 다시 물어볼 거야. 그죠? 여기는 대법원 판례도 전부 다 있어요. 특조법상의 이 해당 조항을 우리 대법원은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효력 규정으로 보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면 될 테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9페이지를 가봅니다. 등기할 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할 사항. 찾았죠? 그래요. 등기할 사항.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등기법 서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법 서론. 맨 앞대가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법에 대해서 생기초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등기법 소론에서 단독 문제로 제일 먼저 출제가 될 수 있는 테마야. 그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23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요. 23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예 안 나왔냐? 그런 게 아니고 낱개의 지문으로는 이쪽 저쪽에서 횟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됐어요? 한 7, 8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도 되긴 됐어. 단독 문제로. 그죠? 단독 문제로 나올 때기 되긴 됐어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란 등기 능력이라고 하죠.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하는 이를 등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남겨봤더니 160페이지를 남겨봤더니 실체법상 등기사항 3번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렇게 있네. 그죠? 됐어요? 그래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뭔지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뭔지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비밀리에 읽어봐요. 그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비밀리에 읽어보면 됩니다. 절대로 타인한테 들켜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요. 그 실체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100년을 읽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비밀리에 보란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실체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러죠.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우리 민법 186조하고 187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그 개념의 폭이 더 넓어요. 그죠?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더 넓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실거래가액 그래요. 뭐라고요? 실거래가액 그래요. 실거래가액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야. 그죠?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뭐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 실거래가액 등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아닌데 절차법상 등기부에 기록을 해놓으라고 우리 등기법에는 여타 단행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실체법상 등기사항하고 절차법상 등기사항을 그 보면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의 그 개념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죠? 여러분들 봐봐요. 선박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선박등기. 선박으로서 20톤 이상 그래요.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면 상법상 등기해야 할 사항이야. 그죠? 그러면 그 상법상 그 선박 등기 같은 것은 민법 186조나 187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상법에서는 등기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선박 등기도 이른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민법에서 임목 그래요. 뭐라고요? 임목법이라고 들어봤죠? 그 임목법에서 7가지 수종의 그 나무에 대해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임목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임목 등기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임목법에서는 등기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161페이지서부터 얘기야. 161페이지를 보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됐어요? 이제 출발해보죠. 출발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출 지문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등기할 상에서 이제 주로 뭘 물어봤습니까? 이 얘기야. 그죠? 이게 본론이야. 뭘 물어봤습니까? 했더니 세 방향으로 물어보더라는 얘기야. 첫 번째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래요. 그죠?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어? 여러분들은 제가 쭉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야, 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그건 잘 대답을 해. 그죠? 관습상의 법정지상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그죠? 어려운 내용인데 그건 잘 대답하는데 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건 대답 못해요. 그죠? 희한합니다.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 그 다음 지상, 지역,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건 많잖아가 다 아는 사실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걸 물어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꾸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놔야 돼. 됐어요? 그래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놔야 돼요. 하나 알아.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왜? 왜 그렇지? 점유 그래요. 뭐라고요? 점유,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방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권리는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래.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유치권이란 권리는 곧 따라서 소멸해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방도가 없어. 그러면 이게 등기할 방도가 없으면 점유권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 뭐라고요? 점유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동산질권 그래요. 뭐라고요? 동산질권도 똑같은 이유야.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방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정리를 해놔야 돼. 머릿속에다. 됐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뭡니까?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물건을 물어볼 텐데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민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부동산의 대표 선수 뭐가 있어요? 부동산의 대표 선수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그래요. 요게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뭘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생긴 100번째 이렇게 생긴 1필지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필지 토지 일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1필지 토지 이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만약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해봐요. 그죠? 반대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법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조문이 이해가 안 되면 정반대 해석을 해요. 그죠? 반대 해석을 해보면 그 지문의 모습이, 원모습이 드러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가능하다면,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의 토지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장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게 되겠지. 대간절 이런 토지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요 부분의 토지는 소유권이 장착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엔 소유권이 장착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토지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허용이 안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도 허용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도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근데 여기 잘 봐요. 나는 꼭 요 부분에다가 저당권 하고야 말 테다. 그런 놈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하려면 할 방법은 있어. 할 방법은 먼저 자르라는 얘기야. 그죠? 먼저 잘라요. 잘라서 독립한 필지, 그죠? 100에 몇 번지? 1번지를 만들면 보존 등기를 하던 이전 등기를 하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등기는 1필지 전부에 대해서 성립이요 불성립이라는 얘기야. 그죠? 하려면 다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아싸리 그냥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장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1필지 일부분의 보존,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는데요. 그죠? 됐어요? 이런 질문들이 꽤 있을 거란 얘기야. 앞으로 이순환 때 얘기를 하면 될 거야. 그 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걸 물어봅니까? 했더니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토지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착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대요. 그죠? 토지의 정착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건축물이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건물로서 등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지붕이나 외벽, 그래요. 뭐라고요?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단성, 그래요. 뭐라고요? 분단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건물로서 등기가 가능하대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 뭐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영구적인 건축물이야. 뭐라고요? 영구적인 건축물입니다. 그죠? 등기 다 가능하지. 이 건물의 용도성,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의 용도성은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죠? 정착성은 있는데 위법의 분단성이 없어요. 그죠? 이게 없대요. 그래서 등기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건 있는데 이건 없는데 등기되냐? 건물로서. 그랬더니 그건 안 돼.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죠?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고 공작물, 그래요. 뭐라고요?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거꾸로 분단성은 있는데 정착성이라는 면에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대. 흔히 가설 건축물, 그래요.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 그럽니다. 야, 등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단 말이야. 그래요. 둘 다 없으면 당연히 등기가 안 되겠지. 그죠? 둘 다 없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걸 뭘 하나 예를 들을 수 있냐면 비닐하우스, 그래요. 뭐라고요? 비닐하우스. 토지하고 정착성도 없고 외부하게 분단성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162페이지 폈어요? 162페이지 봤더니 그 4번의 내용 그래갖고 뭐 박스 하나 있지? 좌측은 등기 대상이 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순환 때 얘기를 할 거야.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를 구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186조가 적용이 돼요. 어느 경우에는 187조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걸 이제 구별하는 문제인데 186조에는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 그죠? 근데 187조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그래요. 기타 이쪽은 법률의 규정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이건 상속 그래요. 뭐라고요? 상속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이전 또는 변동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등기 이시 없이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 됐어요? 그래요. 요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 수용이야. 뭐라고요? 토지 수용이야. 수용의 개시일날 별도의 등기 없이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 앞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판결. 무슨 판결만을 말하지? 형성 판결 그래. 뭐라고요?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죠? 모처럼 찍었는데 그것마저 또 삑사리가 났어요. 형성 판결 그래요. 판결의 확정시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의 확정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승소한 원고 앞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경매인데 무슨 경매를 의미하냐면 공경매 그래요. 뭐라고요? 공경매를 의미합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그래요. 뭐라고요? 매각대금 완납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 앞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놈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한 놈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죠? 됐어요? 근데 다만 제3자한테 처분하고자 할 적에는 선결적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합니다. 그죠? 됐어요? 187조 후단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제3자한테 처분하고자 할 적에는 선결적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요건? 처분 요건 그래요. 뭐라고요?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등기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저렇게 성립 요건으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항 요건 그래요. 뭐라고요? 대항 요건으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봐요. 그죠?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순환 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1순환 때는 이제 우리가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비 연필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스케치 그래요. 뭐라고요?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할 건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서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건지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잘 들어두셔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등기해야 할 사항은 뭐 요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아웃라인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어서 163페이지 4번 등기의 효력 그래요. 그죠? 등기의 효력 그러지. 등기의 효력. 등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26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어요. 그죠? 마지막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 이후로 아예 안 나온 게 아니야.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독 문제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한 4, 5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때도 되긴 됐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어떤 효력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편한 방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 이런 효력들이 있어요. 일단 공신력 그래요. 뭐라고요? 공신력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이건 저번 주에 얘기를 했네.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해주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그래요. 앞으로 이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결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건지 이순환 때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기 민법 시간에 보면 무효나 취소 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무효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자주 봤을 거야. 그죠? 그래요. 107조 2항, 108조 2항, 그죠? 그 다음 110조 3항, 그죠? 그런 선이나 무효, 무효나 취소 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무효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봤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야. 자, 됐고. 자, 그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그래요. 그죠?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리고, 등기에는,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 그리고, 예, 이건 점유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점유적 효력, 그리고, 이건 후등기 저지호, 그래요. 뭐라고요? 후등기 저지호, 그러죠. 그죠? 이런 효력들이 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뽑아 본다면, 한 요 정도가 중요한 내용일 거야. 그죠? 그래서 1순환 때는 요 세 가지 효력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요 순위 확정적 효력은 30회 때도 물어봤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질문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순위 확정적 효력은. 그죠? 그리고 권리 변동적 효력은 여기 봐봐요. 이 효력은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야. 그죠? 네, 중심적인 효력이 됩니다. 그런 얘기고,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어마끔찍하게 집적이 돼 있어요. 그죠? 앞으로 100년 동안 출제를 해도 출제할 게 남아 있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효력이 돼요. 그죠? 중요한 효력이 되는데 일순환 때 요런 정도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권리 변동적 효력은 우리 민법 몇 조? 186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와서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행위 그래요. 이 법률행위라는 놈이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다시 한번 법률행위라는 놈이 뭐하고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변동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민법 몇 조를 의미하는 거야? 186조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죠?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등기법 6조 2항 그래요. 그죠?
6조 2항에서는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느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규정을 두었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봐요. 등기를 신청을 했대요. 그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접수를 해야 되겠지. 그죠?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표제부 각구 을구에 그 등기할 사항을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등기법에서는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기 나름이야. 야, 신청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자. 그죠?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자. 아니다. 심사시다. 기록시다. 완료시다. 그래요. 그죠? 주장하기 나름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래요. 뭐라고요? 대법원 판례는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판례로서 땜빵 처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5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자 어느 때부터 이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뭐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거고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거고 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요 지문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야. 그죠? 출제되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깡그리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겠네. 그죠? 됐어요? 어느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 6조 1항을 보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걸로 취급을 해주고 이어서 6조 2항에서는 어느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거기 163페이지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그죠? 그건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대항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등기 한 놈만 말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야. 뭐라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보면 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 버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죠?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 버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법 속담이야. 그죠? 법 속담이야. 뭐 거기서 이 대항적 효력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속담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순환 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30회 때도 물어봤고 31회 때도 우리 출제자가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작년도에도. 그죠? 그래서 요 순위 확정적 효력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조금 쉬었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조금 쉬었다 얘기를 합니다.